여러분,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세 생활 습관입니다. 무더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습관처럼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무심코 마신 하루 한 잔의 맥주가 우리 관절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통풍이라는 질환과의 연결점을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그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통풍의 무서운 진실과 함께 현명한 관리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해 볼까요?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을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심각한 질병의 경고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영상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1. 통풍이란 왜 무서운가? 먼저 통풍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풍은 단순한 관절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너무 과도하게 많아져서 이 요산이 결정 형태로 변해 관절에 쌓이고 결국에는 극심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요산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포함된 퓨린이라는 물질이 몸속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최종 산물인데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소변 등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요산이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신장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혈액 내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고요산 혈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체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발가락, 발목, 무릎 등에 요산 결정이 잘 쌓이게 됩니다. 통풍 발작이 시작되면 엄지발가락이 퉁퉁 붓고 붉게 변하며 뜨거운 열감이 느껴집니다. 그 통증은 마치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 하여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와 잠에서 깨 진통제를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통풍은 한번 발작하면 쉽게 재발하고 방치할 경우 관절 변형은 물론 신장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무서움이 더합니다. 2. 맥주 한 잔 왜 통풍 위험을 높일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맥주 한 잔이 왜 통풍 위험을 높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맥주는 통풍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맥주에는 퓨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퓨린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몸 안에서 분해되며 요산이 되는 물질입니다. 육류의 내장이나 등푸른 생선 등에도 퓨린이 많지만 맥주 역시 효모가 발효되는 과정에서 다량의 퓨린이 생성됩니다. 특히 일반 맥주 500ml에는 약 30에서 50mg의 퓨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술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맥주를 마시면 몸 안으로 직접 요산 생성 물질을 주입하는 셈이죠. 둘째, 알코올 자체가 요산 배출을 방해합니다. 맥주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알코올은 젖산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젖산은 신장에서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즉, 맥주를 마시면 몸에서 요산을 더 많이 만들게 하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요산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중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시너지를 일으켜 혈중 요산 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고 결국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여 통풍 발작을 유발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마신 맥주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여름철 통풍 발작 위험 왜 더 클까? 특히 여름철은 통풍 발작 위험이 더욱 커지는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온이 높아지면서 우리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땀을 흘리면 체내 수분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만큼 혈액 내 요산의 농도는 더욱 진해집니다. 물이 증발하면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듯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들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체내 수분 부족으로 이미 높아진 요산 농도에 맥주 속 퓨린과 알코올이 더해져 요산 생성을 촉진하고 배출은 억제합니다.
이는 요산 농도를 말 그대로 치솟게 만들고 결국 요산 결정이 관절에 침착되어 극심한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최악의 조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여름철 통풍 환자는 겨울철보다 무려 20%나 많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지쳐 맥주를 찾는 유혹이 강한 시기이지만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원한 맥주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이 여름철 통풍 예방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4. 젊은 층도 통풍? 통풍은 오랫동안 중년 남성의 병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40대 이상의 남성에게서 많이 발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20에서 40대 젊은 층에서도 통풍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변화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격렬한 운동 후 시원한 맥주 한 잔, 친구들과 고기, 곱창, 새우 등 고퓨린 안주에 술을 곁들이는 외식 문화, 잦은 회식과 과음 등이 젊은 층의 통풍 발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고단백 위주의 식사와 함께 배달 음식, 간편식 등 가공식품 섭취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퓨린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동 후 탈수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야식과 함께 포금하는 습관 등이 더해지면서 젊은 나이에도 고요산 혈증 상태가 되고 결국 통풍 발작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이제 통풍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젊다고 방심하지 말고 건강한 식습관과 음주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5. 제로 맥주는 안전할까?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트렌드에 맞춰 제로 맥주, 저당 맥주 등 다양한 대안 음료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맥주는 통풍에서 안전할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제로 맥주나 무알코올 맥주에도 소량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기준으로는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이면 무알코올 또는 비알코올 음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비록 소량이라 할지라도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므로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로 음료에 흔히 들어가는 과당이나 인공감미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당은 간에서 요산 생성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인공감미료 역시 장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대사 과정에 개입하여 요산 수치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로라는 이름만 보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드시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맥주 자체를 줄이거나 대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겠죠. 6. 통풍을 예방하려면? 통풍은 전형적인 생활 습관병입니다. 따라서 통풍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5가지 식습관 및 생활 습관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퓨린 함량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통풍 환자 또는 위험군이라면 퓨린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권장 음식은 채소, 시금치, 버섯 등 과일, 견과류, 콩류, 저지방,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 달걀, 흰쌀밥, 감자 등은 퓨린 함량이 낮아 비교적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리, 베리류는 항염증 효과와 함께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요산 배출을 돕는 습관을 들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신장에서 요산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탄산음료나 당분이 많은 음료 대신 맹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피해야 할 음식을 정확히 알고 제한하세요. 고퓨린 식품, 곱창, 간, 신장 등 육류의 내장 부위, 멸치, 새우, 고등어, 등푸른 생선 등은 퓨린 함량이 매우 높으므로 섭취를 자제해야 합니다.
육즙이 많은 고기나 고지방 튀김류도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류, 특히 맥주는 가장 피해야 할 주종이며 소주나 막걸리 등 다른 주류도 알코올 자체가 요산 배출을 방해하므로 절제해야 합니다. 과당 음료,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가공식품 등도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과식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과식은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통풍의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식사는 소식 습관으로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감량은 혈당과 요산 수치를 동시에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체중을 관리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은 일시적으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으니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자신의 몸에 맞는 강도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은 통풍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통풍, 단순한 관절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풍은 단순히 발가락이나 관절이 아픈 병이 아닙니다. 통풍은 우리 몸의 대사질환의 경고 신호입니다. 고요산 혈증은 대사증후군의 여러 요소들,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비만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풍을 한번 겪은 사람은 당뇨병 발생 위험이 약 2배 정도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고요산 혈증 자체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풍을 초기에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요산 결정이 신장에 쌓여 신장 기능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합병증 위험 때문에 통풍을 풍요의 병이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단순히 아프면 약만 먹는 질환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통풍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8. 전문가 조언과 마무리. 통풍은 한 번 앓고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통풍의 가장 무서운 점 중 하나는 바로 반복성입니다. 첫 통풍 발작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1년 안에 2차, 3차 발작이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통증의 빈도와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풍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이미 통풍 진단을 받았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요산 수치를 체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는 혈중 요산 수치를 낮추고 요산 결정이 더 이상 쌓이는 것을 막아 통풍 발작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앞서 말씀드린 식이 조절과 체중 감량 등 생활 습관 개선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태에 맞는 식단과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조건 술을 완전히 끊어야 하느냐 와 같은 극단적인 질문에 매몰되기보다는 내가 지금 통풍 위험이 높은 수준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요산 수치를 파악하고 생활 습관에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음주 습관과 식습관을 통해 통풍을 이겨내고 활기찬 100세 인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마신 맥주 한 잔이 여러분의 관절을 망가뜨리고 나아가 전신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통풍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2리터의 충분한 수분 섭취, 퓨린이 적은 건강한 식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제된 음주 습관을 가져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작은 건강한 변화가 앞으로의 10년, 아니 100세까지 여러분의 관절과 전신 건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세 생활 습관과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